네, 오늘 장정리 해봐야 될 텐데요. NH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이현준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비하면 오늘 좀 편안한 하루였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오후장 들어서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모양입니다. 오늘 장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예, 유가 하락에 따른 해외 증시의 좀 추가 하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사실 약세를 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전일 좀 선반영했다는 의견들과 더불어서 코스닥 및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 반전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는 다시 한번 좀 빠지면서 다소간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어떤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반영했던 하루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가가 장중에 밤사이 7% 가까이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오늘도 사실 이 시작 전에 공포감이 상당했었거든요. 일단 많이 빠졌다가 또 반등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 통해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읽으셨을까 싶어요. 오늘 좀 네. 특별했죠. 전일 이제 보통 유가가 저희가 7% 최근에 이제 유가가 빠졌다고 하면은 증시 전반에 좀 공포감이 돌면서 굉장히 좀 강한 하락세를 좀 보여왔는데 7% 하락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시 전반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많이 빠졌다. 증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 많이 빠졌다는 부분이 호재로 좀 이제는 반영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특히 현 구간에서 증시 그리고 유가 모두 본질 가치를 좀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본질 가치 이하의 가격이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가 나오죠. 증시를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1배 이하라고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유가도 마찬가지 지금 유가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의 장기 평균에 대비해서 본질 가치를 좀 하회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유가와 증시 전체의 어떤 바닥권을 좀 다져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른 하나는 현재 유가가 지금 해외 상품 시장에서 좀 반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일 이제 WTI가 26.55불로 좀 마감을 했었는데 현재 지금 WTI는 상품 시장에서 28불 수준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어제 전반적인 어떤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유가에 대한 바닥론이 다시 한번 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어찌 보면요. 시장이 유가에 의한, 유가를 위한 유가의 시장이다. 참 이런 상황에서 우스갯소리로 글쎄요. 근데 그만큼 유가가 상당히 중요한 말하자면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유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예. 사실 저도 전문가들끼리 유가에 대해서가 원유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유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맞출 수 없다는 게 유가는 맞출 수 없다. 사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바닥권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유가가 빠지는 이유들을 모두 한번 저희가 나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열어보면은 향후에 대한 어떤 예측이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유들은 미국발 공급 증가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중국발 수요 둔화 그리고 오펙과 셰일 기업 간의 힘겨루기 그리고 기술 진화로 인한 지속적인 좀 성장, 유가 수요가 서서히 좀 장기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둔화 부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현 유가 수준은 지금 네 가지 원인 모두가 좀 반영된 수준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유가 수준은 단순하게 그 반영 수준을 넘어서서 유가에 대한 어떤 쇼패팅, 계속해서 어떤 증시의 쇼패팅과 과도한 공포감에 따른 투매까지 좀 반영된 상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계속해서 좀 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포트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얼마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으로 기억하는데 스탠다드 차트에서 이제 10불대까지도 가능하다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서 마지막 어떤 유가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자극을 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과 사우디 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유가 구간에서는 두 국가 모두 석유 자원을 가지고 싸울 여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발 공급 충격 우려가 추가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제 7%까지 6.7%가 급락을 한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하락에 관한 재료가 없다는 점 이런 것까지 모두 봤을 때는 현 시점이 위기가 곧 기회라는 저희 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격언이 지금 최소한 유가에 관해서는 가장 좀 어울리는 격언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유가도 역사적인 어떤 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는 그런 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의 유가가 역사적인 저점이다. 예. 어느 정도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단순하게 네. 많이 빠져서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네. 빠져서가 또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유가가 가진 본질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어떤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운송수단으로서의 유가도 많이 쓰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전기차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전 세계적으로 지금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원유 자체가 단순히 운송수단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희가 옷, 섬유,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 뭐 저희 컴퓨터라든지 뭐 책상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뭐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고 스티로폼이라든지 뭐 폴리우레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유의 본질 가치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현 시점은 분명히 좀 역사적인 저점이라는 의견이 충분히 좀 네.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부분을 지금 유가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 그럼 투자 전략 역시도 지금 유가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쪽입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뭐 증시 전반 그리고 원유까지 모두가 좀 바닥권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원유에 관해서는 현 구간에서는 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유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국내에도 꽤 있고요. 또 해외 증시에도 많이 있는데 먼저 국내 증시에는 타이거 원유 선물이 ETF 형식으로 나와 있고 또 ETF로 코덱스, 에너지, 화학 등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면서 이 유가 상승에 좀 수혜를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해외 증시에는 더 많습니다. 해외 증시에는 더 많는데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상품만 좀 예로 든다면은 유가에 레버리지 베팅을 할 수 있는 UWTI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ETF인데요. 이 UWTI는 WTI 가격을 3배를 추정하는 상품이고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주식과 동일하게 거래가 되는 것처럼 나스닥 시장에서 비슷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연간 2% 수준의 운용 보수와 롤오버 비용들이 현재 지금 거래되는 가격에 좀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기 때문에 실제 유가 선물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3배를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하루에도 변동폭이 15% 가까이 하루에만 15%가 이제 마이너스 4%로 시작해서 저점을 마이너스 19%까지 좀 만들어내면서 네. 다시 좀 반등하는 흐름이었는데 그 정도의 좀 변동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소 신중한 또 접근이 필요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예. 변동성에 따라서 더 배가 될 텐데 그만큼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또 접근을 해야만 되는 또 투자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하면요, 좀 상당히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어렵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아직까지는 보면 해외 주식도 그렇고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간접적인 방법이죠. 뭐 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좀 낮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좀 직접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이제 상품 시장 자체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좀 발달해 있다는 점, 그리고 직접 투자를 하시려면은 방법과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 투자의 비중이 좀 낮은 이유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국내 증권사들도 상당히 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방법과 절차들에 대한 어떤 설명과 진행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1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했습니다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편해졌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당사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투자에 관해서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NH투자증권에 좀 전화를 주시고 또 더 이제 구체적인 또 투자 전략을 원하신다면 또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투자 전략 하나로 좀 유가에 오히려 좀 반등하는 쪽으로 좀 과장님 같은 경우는 관심을 둬보겠다라는 취지의 오늘 맞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NH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이현준 과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참 혼조 양상을 띄었는데요. 참 이쯤에서 내일 한 하루, 이 금요일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하게 될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